안녕하세요. 저는 연남동에서 쌀 디저트 가게 톨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문율리아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세 차례 정도 저와 함께 이제 떡 디저트를 만들어 보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같이 그 떡집 혹은 떡공방 운영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팁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잘 모아서 이렇게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꽃송편 5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꽃을 만들지는 반죽 끝나고 성형하면서부터 알려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들어 볼 거는 깨소를 만들어 볼 거예요. 깨소 보통 이제 아이들도 많이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는 소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우선은 볶음 참깨, 그리고 설탕, 그리고 소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볶음 콩가루가 들어가 주면 훨씬 고소하게 드실 수 있고, 그리고 많이 달지 않게 드실 수 있어서 아마 많은 꿀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깨소 비율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볶음 참깨 100g, 그리고 설탕 100g, 그리고 소금이 1g, 그리고 볶음 콩가루 같은 경우에는 한 큰술 정도 하면 되는데 보통 한 11g 정도 저는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 분쇄기 이용하시면 되고요. 가루 분쇄기는 날이 바닥 쪽으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마른 거를 갈 수 있는 그 분쇄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젖은 분쇄기로 쓰시게 되면 좀 더 오래 갈아 주셔야 될 수도 있어서 그러면은 참깨에서 기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한번 갈아 주셔야지 얘네가 훨씬 고소하게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송편이 터지는 현상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설탕이 결국에는 송편 반죽이랑 만나면 살짝 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물이 송편 반죽을 갈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갈아서 사용해 주시게 되면은 터지는 확률을 좀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흔들어 주시고요. 한 방에 절대 길게 하시지 말고요. 살짝만 갈아주시면 되긴 하는데 깨 입자가 좀 살아있게 하셔도 상관없고 조금 더 곱게 갈아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셰프님들 마음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꼭 중간에 바닥 부분 잘 긁어주셔야 합니다. 거기에 기름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떡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휘 저어주시고 살짝만 더. 네, 요 정도면 되는데요. 요 정도 이렇게 갈아주시면 되고요. 잘 보시면 참깨가 약간씩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갈려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항상 얘네들 사용하실 때는 전원 끄시고 무조건 플러그 뽑으신 다음에 하십시오. 안 그러면 가끔 같이 갈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렇게 갈아주게 되면 소금도 잘 섞이게 되고요. 그리고 설탕이 은은하게 깨하고 같이 갈리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될까요? 설탕의 그냥 쨍한 단맛의 느낌보다는 훨씬 더 고소하게 드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아서 쓰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깨소는 준비가 됐고요. 자, 이제 반죽을 해볼 건데요. 반죽은 제가 두 가지 하는 방식으로 좀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은 기계가 없는 그냥 손반죽으로 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가게 운영하시다 보면 계속 손반죽하면 정말 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두 가지 알려드릴 텐데, 먼저 포트 물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동안에 제가 쌀 살짝 설명드릴게요. 자, 쌀 노라가 있으신 분들은 직접 빻아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꼭 방앗간에 가서 빻아주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쌀가루를 그 떡집에서 그 방앗간에서 팔고 있는 쌀가루를 쓰시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쌀 품종 그런 거를 이제 직접 불려서 가져가셔야
그게 온전히 자기의 떡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자기가 이제 본인이 쌀 불려서 소금 간까지 가져가셔가지고 하시면 될 텐데, 불리기 전 쌀 1kg 기준으로 해서 보통 소금 천일염 사용하시면 되고 17g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한 15g 정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된 경우보다 약간 살짝 들어간 게 이제 소비자들이 드셨을 때 훨씬 맛있게 드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해드리고요. 사실 소금 간은 셰프님들 마음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쌀을 직접 불려서 그렇게 해서 물 빼고 소금 같이 가져가셔서 곱게 2번 빻아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송편 만들 거다라고 하면은 방앗간에서 알아서 빻아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끓어지는 동안에 제가 이제 손반죽 하는 거 준비를 할 건데요. 우선 흰 반죽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제가 오늘 뭐 단호박가루, 백년초가루, 홍국 쌀가루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 흰색 반죽이 제일 맛있어요. 하고 노화가 제일 늦습니다. 그래서 흰 반죽을 하시는 게 제일 맛은 좋은데 이제 예뻐야 되니까 이제 다른 천연 색소들을 이용해서도 해볼 건데요. 우선 손반죽 하는 거는 흰 쌀가루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죽을 시작해 볼 텐데요. 이때부터 장갑을 껴주시는 게 좋고요. 사실 위생장갑 껴주시고 난 다음에는 웬만한 거 이렇게 도구들이나 이런 거 좀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냉장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안 만지시는 게 좋고요. 물론 중간중간 소독해 주시면 괜찮겠죠. 그래서 이제 장갑을 끼고요. 송편 반죽은 뜨거운 물이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반죽이 익어가지고 이제 반죽이 되는 익반죽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날반죽이라는 반죽도 있는데, 날반죽 같은 경우에는 찬물을 부어서 반죽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반죽 같은 경우에는 끈기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하려면 이제 금방 빻은 쌀 같은 경우에는 날반죽을 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익반죽을 사용하시면 훨씬 성형하기도 조금 편리하고 식감도 훨씬 쫄깃쫄깃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끓은 거 물 한 번만 살짝 열어주고 한 김 식히고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반죽 하실 때는 바로바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조금씩, 이거 하실 때 포인트는 한꺼번에 물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조금씩, 이제 뚜껑 닫겠습니다. 조금씩 넣어서 반죽해 주겠습니다. 뜨거운 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손 닿으면 뜨거우니까 다치실 수도 있고요. 조금씩 넣어서 옆에 쌀가루 가져와서 이렇게 눌러주시는 형태로 해서 먼저 살짝 손에 직접적으로 뜨거운 물이 닿지 않게 그렇게 먼저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손이 꽤 지저분하죠? 이게 반죽이 거의 완성될 때쯤 가면은 손에 있는 반죽들이 깨끗하게 제거가 될 겁니다. 조금씩 계속 넣어주면서 반죽하겠습니다. 지금 쌀가루는 90g으로 지금 제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요 90g짜리도 한참 우리 귓볼만큼 말랑말랑하다 할 정도까지 해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같이 약 많게 하시면 팔 나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집에서 조금씩 하실 때만 해보시고요. 자, 우선은 반죽이 어느 정도 한 덩어리가 되는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손이 이렇게 조금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스크래퍼 이용하셔서 손에 있는 반죽들 조금씩 제거 먼저 해주시고, 자, 이때부터는 물 적당히 계속 반죽 넣어주시면서 매끈한 반죽 만들어 줄 건데요. 송편 오래 치댈수록 좋긴 합니다. 특히 손반죽일 경우에는. 그래서 물을 넣어주시면서 해주시는데, 가급적이면 이때부터는 손가락 많이 쓰지 마시고요. 이쪽 부분 이용해서 많이 이렇게 힘을 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진 이기듯이 저는 이렇게 치대 주거든요. 언제까지? 매끈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반죽이 말랑말랑하게까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클레이 만드셨을 때 그 정도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친구들은 공기가 닿지 않게 이렇게 비닐봉투나 랩에 싸서 놔주시면 되고요. 비닐봉투를 권해드리는 게 나중에 얘네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조금 이제 마르지 않게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속에다가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한 가지 반죽을 끝냈고요. 그리고 다시 물을 데워서 다음 색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색깔 만들 때는 이렇게 믹싱볼 해서 저는 키친에이드라고 하는 기계를 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사용해 볼 건데 사용하시는 도구는 이 비터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버터크림이나 이제 버터를 돌릴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훅이라고 하는 원래 빵 반죽 돌리는 거 있거든요. 그거로 하시게 되면은 너무 힘을 받지 못해요. 자, 이제 쌀가루 똑같이 90g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노란색 반죽을 할 거기 때문에 단호박 가루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장갑을 잠깐 벗을게요. 단호박 가루나 이렇게 색 가루 사용하실 때 먼저 계량하시게 되면 쌀가루 속에 있는 수분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습식 쌀가루니까요. 그래서 그게 만나서 얘네가 뭉쳐지게 돼요. 그러면은 반죽이 나중에 골고루 색깔이 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계량해서 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쌀가루 지금 90g에 얘 색을 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2g 정도 넣을 거고요. 단호박 가루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찌됐건 생물을 갖다가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떤 때는 색깔이 정말 진한 단호박 색깔 나올 때가 있고요. 아닐 때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되게 파스텔 톤이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아무리 넣어도 이 색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옅게 하고 싶다. 그러면 1g 절반으로 줄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물이 이제 끓여졌고요. 잠깐 뚜껑 열겠습니다. 이제 요거 반죽을 해볼 건데요. 저속으로 먼저 돌려줄 거고요. 잠깐 빼고 할게요. 물 조금씩 넣으면서 반죽해 주십시오. 넣고 난 다음에 얘네가 입자가 좀 풀리고 나면 또 넣고 풀리고 나면 또 넣고 이런 식으로 할 건데요. 처음부터 고속으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속으로 가게 되면 쌀가루가 너무 많이 날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저속으로 해 주시고요. 물량은 그냥 그람수가 정해져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상태 보면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 번의 연습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얘를 뚜껑 열고 하는 이유는 사실 손반죽으로 하게 되면은 얘보다는 반죽 시간이 조금 더 길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 온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요거로 할 때는 반죽이 조금 빨리 되기 때문에 뚜껑을 좀 열어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물 온도로만 계속 하게 되면 지나치게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익반죽과 날반죽의 그 중간 정도 서로의 장점들을 모아서 반죽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살짝 열어놓습니다. 자, 지금 슬슬 반죽이 애들이 날가루가 이제 가루가 돌아다니지 않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때 물을 조금씩 더 넣어주시면서 물은 이제 다 넣었고요. 얘네들이 아까 우리 손반죽을 했었을 때랑 똑같이 손에서 말끔하게 떨어지는 정도. 그래서 볼에서 깨끗하게 반죽이 떨어지는 정도가 되게 해주시면 되고요. 반죽이 한 덩어리로 잘 뭉쳐졌네 하고 바로 멈추지는 마십시오. 얘네들도 살짝 조금 더 칠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보면 얘네들 정말 말랑말랑하게 됐거든요. 요 정도까지 반죽해 주겠습니다. 아무래도 기계로 해주는 게 훨씬 더 그 힘이 좋기 때문에 손반죽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말랑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빼가지고 넣을 거고요. 스크래퍼 이용해서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반죽 매끄럽게 정리해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봉투에 넣어 주시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다시 물 데핍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반죽을 이제 기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백년초 가루를 넣어서 만들어 볼 건데요. 백년초 같은 경우에는 그 핑크색을 나타낼 때 쓰긴 하는데, 여기에 100% 백년초 100%짜리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열이 가해졌을 때, 그러니까 찜을 쪄지고 난 다음에 색깔이 적벽돌 같은 그런 색깔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정말 예쁘지 않은 색깔로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년초가 한 50%, 80% 들어가고, 나머지는 코치닐이라고 하는 그 색소가 있습니다. 그게 연지벌레를 가지고 만든 색소거든요. 그게 우리 립스틱 루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살짝 들어가야지만 열이 가해졌을 때 색깔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나는 그게 좀 불편하다라고 하실 때는 딸기 주스 가루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가루가 들어갔을 때 그 향이 저한테는 좀 방해가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백년초 가루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적은 양으로도 발색이 무척 잘 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넣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이요 라고 하는 거는 그람 수가 여기 1g짜리 저울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감으로 넣어주시고, 색깔 계속 하면서 반죽하다가 나 조금 더 짙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그 후에 더 넣어주시고, 처음에는 많이 넣어주지는 마십시오. 많이 들어간 거는 수정이 어렵습니다. 다시 넣겠습니다. 그러고 반죽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죽이 지금 5가지 제가 완성을 했는데요. 백년초까지는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홍국 같은 경우에는 홍국 쌀가루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거 사용하시면은 예쁜 빨간색을 나타낼 수 있고요. 식용색소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자체만으로 되게 예쁜 빨간색이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레드벨벳 케이크나 이런 것들도 원래는 빨간 색소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는데, 요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훨씬 그냥 건강하게 빨간색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회사 제품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치자라고 하는 색소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치닐이 살짝 들어가서 보라색이 만들어진 아이예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좀 사용을 하는 편인데, 난 이 보라색 코친이 들어가서 역시 싫다. 그러면은 자색 고구마 가루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다만 그 고구마 안에는 이제 전분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걔네가 반죽하고 나면 좀 이렇게 축축 처진다든지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셰프님들 마음대로 뜻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역시 적은 양으로도 발색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백년초처럼 그람수가 나올 만큼 하시게 되면 정말 쨍한 보라색을 사용하게 되실 거고, 저처럼 지금 연한 보라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조금씩 상태 봐가면서 첨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순서가 보면 흰색, 노란색, 핑크색,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옅은 색에서 짙은 색 순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볼이라든가 이런 거 씻지 않고, 손 계속 씻지 않고 바로 쭉쭉쭉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한 거 했다가 밝은 거 했다가 그러면은 색깔이 묻어나겠죠.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하시면 훨씬 빠르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만들지 되게 궁금하셨죠?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반죽은 매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작업한 거 순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휴지가 된 상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비닐은 또 쓸 겁니다. 버리지 마십시오. 자, 이 녀석을 우선 매끄럽게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약간 굵은 떡국 가래떡 같은 느낌으로 밀어주시고요.
해서 20g씩 분할을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20g 분할을 하는데 이제 도장 송편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15g까지도 작은 사이즈로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20g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g씩 분할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떡국 가래떡 모양으로 하는 이유가 요만큼 잘랐더니 딱 요 사이즈가 한 20g 나오더라 라는 게 쉽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g씩 분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분할을 했고요. 이렇게 조금씩 남았거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른 색가루 섞어서 데코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는 다시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마르지 않게 예쁘게 보관해 주시고요. 자, 아까 만들어 놨던 깨소 이용해서 이제 매화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그 전에 도구 살짝 설명드릴게요. 자, 요게 마지판 세트, 공예 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져 있는데 요게 한 7, 8천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오래도록 쓰실 수가 있으니까 하나쯤은 구비하셨다가 멋지게 송편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만 좀 사용을 할 거예요. 도구들 이렇게 좀 모아놨고요. 요것도 이제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스푼 준비해 주시고요. 반죽 다시금 살짝 말랑말랑하게 하고 동글동글 하시고 그릇을 이제 소가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데 소 그릇이 넓은 것보다는 깊은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오므릴 때 편해요. 그래서 거의 두 손톱이 만나다시피 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수업하다 보니까 사람 손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최대한 깊이 내가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두께는 너무 얇지 않게. 얘네가 익으면서 투명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소가 들어가고 나면 얘가 익으면서 검해져요. 그러면 이 검은 게 거무띠띠하게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두껍게 해서 해주시고 깊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소를 넣어 주세요. 자, 해서 검지로 눌러가면서 저는 오므릴 거예요. 보통은 반달 형태로 접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게 될 경우에 꽃송편이나 이런 거 만드실 때 원형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옆구리가 좀 반죽이 얇아져서 거기가 터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셰프님들마다 내가 하기 편한 상태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익숙하게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 처음 이거를 이제 만들어 보신다라고 하시면 이 방식으로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검지는 계속 소를 눌러주고요. 돌려가면서 오므려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두께가 비슷한 형태의 송편이 만들어지고요. 공기 살짝 빼주시고요. 그리고 동글동글 해주실 때는 손바닥 전체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가운데서만 뺑글뺑글 돌면 우주선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자, 요렇게까지 만든 다음에 여기서부터 성형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매화를 만들어 볼 건데요. 손바닥 움푹한 부분 이용해서 살짝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마지판 스틱 중에 이렇게 생긴 도구가 있습니다. 요거 이용해서 5등분 낼 거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하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하는 방식으로 알려드리자면 우선은 가운데 살짝 표시해 주십시오. 여기가 중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꺼운 부분이 손잡이라고 생각하시고 옆에서부터 가운데로 올라와 주세요. 그래서 5개 꽃잎이 만들어지게끔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 마지막 스틱이 있어요. 이렇게 뾰족뾰족한 아이들. 요거를 살짝 폭 찍었다 순간적으로 빼십시오. 천천히 빼시면 반죽이 오히려 늘어나서 이렇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넣고 폭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대로 쓰셔도 되는데 옆에를 살짝 이렇게 좀 만져주세요. 동글동글해지게. 더 예뻤으면 좀 선명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요거 한 번씩 더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 했던 단호박 반죽 그거를 소량 이용해서
조금씩 떼가지고 가운데 박아주시면 예쁜 배아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란색 반죽, 단호박 반죽은 뭘 만들 거냐면요, 해바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로만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판이 갈색이잖아요. 그래서 코코아 가루를 좀 이용해 줄 겁니다. 그래서 코코아 가루를 먼저 좀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아 가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발로나사 거에 코코아 가루를 사용하고 있고요. 비싼 만큼 맛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에 아끼지 마십시오. 그래서 콕 찍어서 섞어 주시는데, 데코용으로 쓰는 것만 저는 이런 식으로 섞고 있고요. 본래 이제 이렇게 아예 노란 반죽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면 흰 반죽에다 노란 색깔 섞는 형태로는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분량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맛에 구애받지 않을 것만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손바닥 갈색 묻어 있어서 요거 씻고 다시 성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또 만들어진 거 원형에서부터 또 시작합니다. 해바라기 살짝 꽁 해주시고, 저는 약간 도톰하게 하는 걸 좋아하고요. 얇게 더 원하시면 더 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아까 썼던 이 툴을 이용해서 해볼 건데요. 해바라기 꽃잎 8개 만들 겁니다. 십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아래서부터 역시 올라와 주세요.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사이사이 하나씩 더 해주시면 8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가운데 요 볼툴 좀 큰 거 있어요. 요거를 가운데 약간 이렇게 넓게 살짝만 눌러 주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섞어놨던 갈색 반죽 살짝 떼어서 가운데 퐁퐁퐁퐁 살짝 위에 올라올 수 있는 정도까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이프 툴이 있습니다. 얘네는 조금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여기 수술 부분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가운데서부터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에 살짝 뾰족하게 찝어 주십시오. 손끝으로. 얘네 굉장히 세게 해주게 되면 좀 인위적인 느낌이 나서 살짝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멈추셔도 되는데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리자면 나이프 툴로 여기 꽃잎 부분 인맥 살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나왔고요. 만약에 나 여기 조금 더 잎을 선명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이프 툴로 살짝씩만 더 눌러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 툴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나이프 툴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조금 날카로운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마르지 않게 꼭 찜통에다가는 넣어 주시되 뚜껑 꼭 덮어서 보관해 주십시오. 자, 이번엔 백년초 반죽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뭘 만들어 볼 거냐면요, 벚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화를 가지고 살짝 응용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살짝 꽁 눌러 주시고요. 요번에는 아까 요 툴로 계속 만들었잖아요.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 이걸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가운데 콕 해주시고 적당한 간격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더 날카롭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한 번씩만 더 해갖고 조금 더 강렬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속 터지지 않나요? 터질 수 있어요. 근데 반죽 잘 해주시면 그 상태 그대로 익혀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역시 요 툴 뾰족뾰족이 이용해서 가운데 뽕 이렇게 빼주시면 눌러붙지 않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역시 저는 살짝 끝에 매끄럽게 해주실 거고요.
그러고 요 틀을 이용해서 끝이 살짝 뾰족한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약간 하트처럼 됐죠? 살짝만 찝을게요. 작은 디테일이 약간씩 꽃을 달리 보이게 해줄 수 있습니다. 노랑 반죽 살짝 동글동글 얹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꽉 붙어 있을까요? 붙어서 쪄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 하나 해보고, 그리고 좀 다르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5개 꽃잎 해는 거 똑같이 하실 거고요. 이거를 끝에 아예 이렇게 잡아서 뾰족하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느낌의 꽃이 나오죠. 요런 꽃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역시 가운데에다가 수술 노란색 넣어 볼 거고요. 원하시는 색깔로 넣으셔도 됩니다. 역시 마르지 않게 찜통에 넣어서 뚜껑 닫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요 보라색 반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뭘 만들어 볼 거냐면요. 소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국을 만들 건데 이것 역시 아까 우리 해바라기 만들었던 거 그걸 약간 응용한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국은 약간 뽕뽕하니까요. 그래서 많이 누르지 않습니다. 살짝만 눌러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요 녀석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십자로 먼저 표시해 주시고요. 갑니다. 옆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려주세요. 그래서 꼭 잡으실 때 이렇게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간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3개씩 더 쪼갤 거예요. 한 개당. 그래서 원하시면 더 쪼개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쪼개냐면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요렇게까지 나왔거든요. 이거 자체로도 너무 이쁘죠. 근데 이거 틀 찍은 걸로 아시는데 아닙니다. 다 손으로 하는 거고요. 손으로 이제 다 찝어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뾰족하게. 그래서 손이 찝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요 정도까지만 제가 쪼갠 거고요. 꽃잎을. 살짝씩만 얄미롭게 꼬집어 주시고 노란색으로 역시 가운데 숯을 박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홍국 반죽은 우리가 뭘 만들어 볼 거냐면 코스모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해바라기를 가지고 응용한 겁니다. 다양하게 색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요 빨간색을 코스모스로 보여드리는 거고 천연 색소 정말 다양하게 이용하시면 너무 예쁜 송편들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요 틀을 이용해서 십자로 준비해 주시고 옆에서부터 가운데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쪼개서 8꽃잎 만들어 주세요. 가운데 요 뾰족한 툴이 있거든요. 요 뒤에 동근 부분 이용해서 살짝만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노란색 반죽이 인기가 좋습니다. 자, 노란 반죽 수술 약간 봉긋하게 올라온 상태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상태에서 얘 수술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나이프 툴 날카로운 부분 이용해서 살짝 뾱뾱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수술 그러니까 꽃잎 인맥 해주세요.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꽤 많이 질 겁니다. 사이즈가 송편 사이즈가 작아지면 디테일을 조금 생략하셔도 괜찮은데 커지면 커질수록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야지만 안 어색합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끝에 부분 옆면을 갖다가 직각으로 해서 살짝 2번 정도씩만 찝어주세요.
이런 거 해주실 때 항상 포인트는 얘 잡아주는 손이 중요합니다. 어디 송편이 지나치게 눌려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게 잘 해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송편은 20분 찝니다. 자, 20분 동안 쪄 주었고요. 얘네들은 이제 오븐 뜸 들이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이제 찬바람 씌워 주시면 되는데,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애들 나왔고요. 굉장히 이쁘게 잘 쪄졌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바로 찬바람을 씌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송편 하면 찬물에, 옛날 같은 경우는 찬물에 이렇게 살짝 퐁당 담궜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특히 여름에는 잘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물 빠진 떡, 그리고 찹쌀 들어간 떡, 고물이 들어간 떡이 쉽게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찬 바람을 씌워줘서도 충분히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찬바람을 씌워주시면 되고요. 기름을 언제 바르냐면요, 너무 일찍 발라주게 되면 약간 때 밀리듯이 약간 반죽이 확 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살짝 겉에 살짝 건조될 수 있는 느낌으로 우선은 건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조되는 거 어떻게 아냐면요, 얘네들이 꼬닥꼬닥 겉에 약간 막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살짝 만져주시면 애들이 잘 달라붙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 그때 기름 발라주시면 되고요. 기름 바르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찬바람을 씌워줘도 얘네가 건조해지지 않아요. 겉에 마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기름 막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송편 같은 경우에는 2단으로 찌셔도 되고요. 대신 3단 이렇게 가시게 되면 김이 채 위에 다 닿지 않기 때문에 최대 2단까지만 찌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기름을 살살 발라 보겠습니다. 기름은 참기름으로 저는 준비를 했고요. 보통 이 참기름 향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식용유하고 1대1로 섞어서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참기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얘를 바르는 목적은 얘한테 겉에 유분막을 쐬주기 위해서인 거지, 참기름 맛을 막 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간편하게 그냥 간단하게 묻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선은 위에부터 이렇게 옆에까지 골고루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해서 우선은 조금 더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리콘 패드를 이제 시루밋으로 지금 사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사용을 조금 하다 보면 잘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충분히 식히시고 난 다음에 약간 뜸 들이듯이 얘네 이렇게 뚜껑 닫고 바닥에 완전 밀착시켜서 좀 그렇게 식혀주시면 그때는 이제 떡이 시루밋에서 잘 제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잘 떨어져서 이렇게 좀 밑에까지 같이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바람 쐬어줘서 완전히 식혀주신 상태에서 포장을 하셔야 떡들끼리 달라붙지가 않고요. 그리고 김서림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우리 떡은 시간과 공을 많이 들이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많이 귀하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송편 잘 식었고요. 예쁘게 식어서 이제 포장을 해볼 건데요. 포장을 2가지 정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나무, 이제 요새 이렇게 돌상이나 백일상, 그리고 선물로 드릴 때 요런 나무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빼곡히 넣어서 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그리고 어딘가에 이제 낱개로 좀 보내줘야 될 때, 그래서 저는 이 쿠키 봉투를 사용을 하는데요. 마들의 무지라고 이렇게 딱 사이즈 파는데 요게 들어가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포장하는 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무 원형 케이스에다가도 담아 보겠습니다. 담으실 때는요, 저는 요 집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벌려주시고 옆면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넣으면 훨씬 닿지 않고 잘 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1개씩만 좀 담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특히 포장하실 때는 정말 얘네가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안에서 김이 서리지 않아서 예쁘게 다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개별 포장하시고 난 다음에 원하시는 박스에다가 얘네들 탁 세워서 넣어주시면 정말 정갈한 느낌이 들어서 훨씬 좀 위생적이고 예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나무 원형 케이스에다 담아 볼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18cm가 되는 아이인데, 여기에다가 담을 때 얘네들을 조금 뉘켜서 살짝 담거든요. 25개 정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담는지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라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4개씩 아귀를 맞춰서 넣어 주시고, 요게 이렇게 비닐에다가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 개씩 담겨지는 컵도 있어요. 그게 이제 페트컵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아이가 있는데, 좀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개씩 개별 담아서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개수가 좀 적게 들어가면서도 그냥 많아 보이게 이런 느낌을 좀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대로 나무 뚜껑 덮지 마시고요. 비닐 위에 한번 다시 덮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 살짝 덮고, 위에 약간의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얘네 아귀 잘 맞춰서 얘가 뒤로 갈 수 있게끔 먼저 세팅한 상태에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받아보신 분도 이게 딱 정 가운데구나 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송편 같은 경우에 성형까지만 미리 해놓으신 상태에서 냉동고 넣으셔가지고 한 3일까지는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미리 작업을 해서, 그리고 이제 찜통에다 쪄주실 때는 한 25분 정도 찝니다. 보통 그냥 우리가 했을 때는 아까 20분을 쪘었는데, 냉동됐던 것까지 계산을 해서 해동하지 않고 그대로 찌셨을 때 25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완전히 찐 상태에서 냉동했다가 찌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간 데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렇게 해서 쪄서 다시 포장해 주시면 되고, 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싫다, 그날 만든 느낌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반죽만 미리 다 해서 랩을 잘 싸가지고 공기 통하지 않게 그렇게 하신 다음에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사용하실 때 그거 이제 성형하시면 그래도 이제 냉동한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고, 또 그날 만든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시간 조율을 한다라 그러면 이런 방식까지 있을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쁘게 많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제 꽃 만드는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도 충분히 많이 응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절편을 하신다든지 화과자를 하신다든지 그런 데에서도 응용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라서 많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판미각이라고 해서 안에 액체 충전물이 들어가는 그런 설기 디저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팥 미각이라 그래서 팥이 들어간 이제 설기떡을 만들어 볼 건데요.